몇 킬로 있는 에델바이스 밭 같은 걸 보신다면 굉장한 이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코스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모든 여행을 육로로 합니다. 알마티 출발해서 우리가 두산베에서 끝난 타지키스탄 수도인 두산베에서 끝나는 4개국 투어를 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인들 휴가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좀 시간이 좀 내기가, 4개국을 하려면 거의 한 달 걸리거든요. 그렇죠. 최하가 24일. 그러다 보니까 잘라서 한다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발해서 키르기스탄을 돌아오는 천산 가볍게 일주. 그렇게 되면 이 조금 실크로드 흔적도 좀 돌아보면 한 열흘 정도. 그러면 알마티를 돌아서 카자흐스탄의 알티네민 국립공원을 돌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랜드 캐논이라면 그랜드 캐논이라고 그러지만 또 카자흐스탄의 그랜드 캐논, 작은 그랜드 캐논. 전 못 가봤는데 거기는. 차린 캐논 가보셨죠? 어디? 차린 캐논. 차린 캐논 안 가봤어요. 그러셨습니까? 차린 캐논을 들려서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질 않고 거기서 동쪽 국경 깔깔하는 것을 통해서 키르기스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하는데 지도를 놓으시면 천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천산 사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키르기스탄, 여러분이 키르기스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혹은 제가 스위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산상 호수이지만 바다가 같은 이스크로스. 이스크로스 크기가 경상북도만 합니다. 한 바퀴 돌아오는데 470km 정도 돌아오고 깊이가 700m입니다. 옛 소련의 잠수함 훈련 기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 곳이 우주인 가린도 거기서 휴양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소련 시절에는 그쪽이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호숫가임에도 불구하고 온천도 많고 그래서 좋은 휴양지가 있는 반면 또 그런 좋은 휴양지가 있으면서 산이 둘러싸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은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은 사실 적어도 자기 짐 한 28리터 정도 하나 지고 이틀 정도는 걸으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오시면 아주 행복한 특이한, 그리고 광활하면서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그렇게 깨끗한 곳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송코로스 같은 곳에서 주무신다면 그날만은 날이 밝아서 정말 은하수. 그다음에 거기도 몇십 킬로는 아닙니다. 몇 킬로 있는 에델바이스 밭 같은 걸 보신다면 아마 굉장한 이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좋은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 일정이 동으로 출발해서 서로 돌아와서 알마티에 돌아오면 한 10일 정도 일정이 되고요. 10일 정도. 그다음에 또 잘라서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로 들어와서 타시켄트에서 여러분 이제 사마르칸트로 갔다가 우리가 뭐 부하라, 히바 이렇게 하면서 실크로드 유적지를 보면 좋은데 대개는 사마르칸트에서 돌아갑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나 저는 부하라까지를 꼭 가보시라. 그다음에 히바를 가신 다음에는 그 히바 건너 아무다리아 강 건너에 그쪽에 50고송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곳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적인 옛 성터가 그곳이 남아있는. 어느 시대 거죠? 그 보통 우리가 AD 100 몇십 년부터 700 몇십 년 정도 거기서 성이 50개가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는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가보신 분들, 조금 인문학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해오신 분들은 그 감흥이 굉장히 다릅니다. 돌아오시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마르칸트 정도에서 우리가 정말 실크로드의 상권을 쥐락펴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들을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깊을 것 같아. 제가 지명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소고드인들의 고향. 소고드인들의 고향 소고디아. 소고디아이지만 판지켄트 넘어가서 판지켄트.
판지켄트로 넘어가면 국경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면 그쪽은 차량 갖고 다니는 게 좀 어려운데 판지켄트로 넘어가서 판지켄트 알렉산더 대왕의 네. 진군노서부터 유적지 네. 실크로드라면 정말 그 알렉산더 대왕의 길을 꼭 가봐야 되는 걸 전 권해드리고요. 그쪽에서부터 진입을 하게 되면 두산베까지 네. 하루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다세에서 일주일, 그렇지. 그 다음에 육로로 진입해서 두산베 진입해서 두산베에서 다시 실크로드의 실크로드 남로에서 다시 들어온 네. 파미르 네. 파미르곤을 가시는데 네. 파미로 갈 수 있죠. 네, 거기서 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키르기스탄 오시에서 출발하게 되면 네. 바로 무르갑으로 첫날 붙게 되는데 그렇죠. 그 악바이탈 고개가 4,625이기 때문에 바로 너무 고산을 달라붙게 되면 고산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코스를 권하는 거는 네. 이 두산베 쪽에서 역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차츰차츰 네. 어느 정도 고산 적응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리타시에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빠져 올라갑니까? 살리타시로 빠지죠. 아니, 그러니까 두산베에서 두산베에서 들어가게 되면 네. 파미르의 와칸주랑 쪽을 들어가셔야죠. 와칸주랑 쪽 가시면 그 와칸주랑 쪽 들어가 보시면서 사실은 그냥 보시는 것보다 네. 좀 많은 분들이랑 같이 가신다면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연운보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네. 고선지 장군이 뛰셨던 그런 것도 있고 네. 그곳에 사실 알고 보면 옛날에 뭐 역사학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뭐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좁은 협곡에 다닐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고 그 길이다 보니까 성체가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반적으로 초소형 형성이죠. 그렇죠. 조그만 것도 있고 그곳에 가장 큰 곳이 양춘고성인데 그런 곳은 뭐 3,000명 이상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그 작은 고성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곳이 옛날에 산적들의 성터 같은 그런 거였을 것이다. 현지 토착 세력들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들과 아마 우리가 저도 뭐 대당서역기 같은 걸 좀 봤습니다만 네. 여러 구도자가 지나간 길에서 그분들과 아마 지나면서 상당히 좀 애로가 좀 많았을 것이다. 저도 그 뗏목을 타잖아요. 네네. 뗏목 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구도자들, 네. 승려들이 이 배를 타고 건너 다녔을 때 그들이 겪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하다못해 쌍소리도 해야 되고, 네. 오바이트도 해야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표현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당서역기 같은 걸 보면 해초 스님께서도 네, 그 정해진 길을 가시지 못하고 네, 굉장히 망설이시다가 20일, 30일 돌아가는 길을 도는 이게 길이 역사학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들이 과연 그때 그 책만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곳을 지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당신 팀 그래봤자 그분이 솔직히 수도자 입장에서 뭐 구도자 입장에서 많은 팀을 못 데리고 행자 한 분이나 있으실까 그러시는데 네. 아무리 그분이 구도자라 해도 목숨을 담보해서 건너갈 수는 없으니까 목숨은 괜찮은데 다치거나 병이 그리고 걸리니까. 자기 또 기록이나 이런 걸 또 전해줘야 되는 사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이 20-30일씩 기다리시다가 다른 길을 돌아가시고 더 어려운 길을 가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길이 잘 닦여져서 좁은 그 험한 길로 정말 트레일러도 다니고 그러지만 네. 그 특히 예전 중국산 트레일러들,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의 자본이 들어간 도로 건설 이게 네. 중요하거든요. 그거 진짜 많이 다닙니다. 그 길로. 네.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인식이 많이 높아지시고 우리의 삶도 많이 기름져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저도 봤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유럽인들은 파미르곤 정상에서도 우리나라 자전거 타는 거 그런 봤어요. 유럽인들은 말도 못하고요. 말도 못했죠. 유럽인들은 전 그렇게 행복해하는 유럽인들을 네. 좀 보긴 봤죠. 그러나 거기 오신 유럽인들은요. 글쎄 나 진짜 여기 살고 싶다고 다 난 그러시고.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젊은이들을 때때로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요. 많이 바뀌었죠. 심지어는 12월에 그곳을 넘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26세 젊은이 둘이 네. 12월에 그 허벌판인 곳을 네. 텐트에서 자면서 네. 4,665를 넘어가서 음. 그렇게 하신 누구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하신 그런 자전거 여행자들인데 그렇게 네. 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오지 여행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 같은 게 크셔서 좋죠. 시도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60대 넘은 사람도 혼자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탐험인과의 대화라는 타이틀로 오늘 자리에 마련했지 않습니까? 저는 탐험에 대한 정의를 갖가지로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박석환 선생님 같은 분들을 탐험인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탐험하는 제 1세대이고요.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 외에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삶을 개척하는 것은 진짜 탐험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그런 탐험과 같은 행위를 하고 그런 분들을 서포트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는 그런 탐험인의 한 분이시죠. 잠깐 쉬고 가는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이시쿨 송쿨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시쿨 송쿨 이랬을 때 쿨은 호수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알타이어고요. 이게 네. 우리말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아까 달이라든가 쿨이라든가 뭐 카라라든가 카라쿨 아시죠? 네네. 카라쿨은 검은 호수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가라란 말은 검다는 뜻이고 예전에 우리도 가라란 말을 썼고요. 네. 일본에서는 구로예요. 구로 예. 그리고 이시쿨 같은 경우는 이태백이 거기서 태어났거나 네. 아니면 어린 날에 보냈다고 네. 그러죠.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중앙아시아 지역과 지금 동아시아 지역이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살았던 소구띠인들 네.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부하라를 중심으로 살았던 소구띠인들이 사실은 고구려에 들어왔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5세기, 6세기경에 고분벽해 보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에 보면은 6세기쯤 되게 되면은 지금 유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고구려고 요 서쪽가 거란족으로 해서 지금 중구로 넘어가는데 이 지역에 소구띠인들 집단 거주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구려 춤들 있잖아요. 이제 부하라 가시면 아까 부하라 말씀하셨는데 부하라 가면 춤 추잖아요. 네. 그 부하라 춤 같은 경우는 고구려 춤과 흡사해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헷갈려요. 설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호선무란 건 뭐냐면은 호 저쪽 중앙아시아를 뜻하는 건데 콕콕콕이 도약이 심한 춤인데 이것은 원래 소구띠인들의 춤이다. 이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고구려인들이 소구띠인들의 춤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 중국의 수서나 당수의 악보에 보면은 고려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춤을 이태백이도 그렇고 백거이도 칭송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나중에 또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만큼 중앙아시아 지역은 제 얼굴에서 보듯이 제가 부하라 사람이거든요. 윤 교수님 좀 특별하셔요. 완전히 부하라 사람인데 참 우리 민족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더 자주 가야죠.